단점이 딱히 없어요. 저는 없다고 뭐 많이 번 줄 알았는데 광고비를 빼니까 번 돈이 없다는 거죠. 광고비로 그러면 번 돈을 다 날리고 계시다는 건데 그럼 광고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안 팔린다는 거겠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세요? 신제품을 누가 내면 상황을 지켜보다가 잘 되면 바로 다 달려듭니다. 바로 무슨 세상에 내가 도움을 주고 이롭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 없다, 죄책감을 가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근데 절대 이커머스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외롭지 않아요? 외롭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것도 있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모여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됐어요? 다 돈 벌고 있어요 지금. 물건을 사오는 것 자체가 이미 리스크가 있지만 진짜 최악의 경우에 그 방법까지 다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매출 대비의 마진 저금.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20% 정도의 마진을 유지하고 있고, 보통 음식점이겠죠, 오프라인들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들의 마진이 글쎄요 뭐 얼마나 높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커머스보다 높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매출 대비의 마진 적다는 게 마진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반대로 매출이 그 오프라인과 비교했을 때 이커머스는 어떠냐? 매출은 훨씬 높거든요. 매출 내기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은 적을 수 있으나 결국엔 마진은 높은 거다. 오프라인은 수십억 할 수 없잖아요. 한 매장에서 수십억 수백억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수억도 어려워요 사실은. 한 달에 온라인은 수억이 가능하다, 상품 하나로. 그러면 마진율이 낮더라도 마진이 높은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마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 거다. 사실 내가 얼마에 파냐, 얼마에 갖고 오냐, 얼마에 광고비를 쓰냐로 조절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이런 경험을 못 해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세금 맞음. 세금 맞아야죠. 세금 저는 많이 내고 싶어요. 세금이라는 게 왜 냅니까? 벌었으니까 내는 거예요. 안 번 사람한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오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매출이 없으면 부가세 안 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이 있어야 내는 세금입니다. 그럼 세금을 많이 냈다는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겁니다. 그럼 좋은 겁니다. 이거는 이분도 세금을 많이 안 내보셔서 지금 세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세금을 수십억 내고 싶단 말이에요. 수백억 벌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또한은 저는 문제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죠.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광고비 빼고 정산 들어온 거 보니 다음 재고 만들 여유 없음. 많이 번 줄 알았는데 광고비를 빼니까 번 돈이 없다는 거죠. 광고비로 그러면 번 돈을 다 날리고 계시다는 건데 그럼 광고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안 팔린다는 거겠죠. 광고를 남기면서 파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도 그러고 있고, 그거를 적용을 시키셔야 되고 계산을 해야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구조라면 광고를 하면 안 되겠지만 분명히 광고로 돈 버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럼 그 기술을 배워서 광고를 잘 돌릴 생각을 해야지. 광고는 근데 기본만 이해하면 됩니다. 4번은 건물 짓는다고 뭐 뻘짓하다가 모르겠어요. 제가 건물 안 지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뭐 제품 공장 부도, 선지평가 못 받음, 공장 도망. 저도 당해본 적은 없지만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가 이거는? 뭐 제품을 만들어주는 공장에 부도가 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사오게 될 거고 1688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할 건데 그 플랫폼이 이런 걸 방지하고자 있는 거예요. 제가 돈을 넣었는데 물건을 안 오면 당연히 보상해 줍니다.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하더라도 계약서를 써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걱정하는, 이거는 진짜 희박한 확률이라서 사실 이거는 뭐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또한 마지막 문제도 잘 나간다고 뭐 직원 대거 입사, 물류창고 대형으로 옮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본인이 욕심을 부리려고 사업을 확장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서 내려온 케이스인데, 그래서 저는 물류창고는 이동을 했지만 직원을 뽑지 않는 이유가, 저도 고정비를 항상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하는 거고, 딱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싶다. 더 이상의 리스크는 안 주고 싶어서 딱 1인 기업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여기서도 돈을 벌 수 있고, 망해도 저 혼자 망하는 건데 이렇게 판을 키웠다가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장점인 겁니다. 혼자 하면 외롭지 않아요? 외롭죠. 그래서 같이 일하는 것도 있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럼 좀 덜 외로워요. 그런 모임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어요. 뭐 있더라도 그냥 생초보들만 모이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근데 좀 성과가 있고 배워서 뭔가 말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셀러들이 모이면 분명 좋은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에 그걸 넣어놨잖아요. 보면은 연애 1회 이상 수강생들과 어떤 좀 만남을 가지려고. 그래서 그걸 넣어놓은 거예요. 뭐 순마증 인증하는 이제 강의팔이 1도 못 봄. 그래서 제가 인증하는 거고요. 인증해버렸잖아요. 이것도 뭐 조작이라 하면 할 말은 없어요. 할 이유도 없고. 순수익 가장 중요하다. 순수익 중요합니다. 사실 순수익이 제일 중요한데, 역으로 생각하면 순수익이 나오려면 일단 매출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이 100만 원인데 순수익은 그럼 얼마겠습니까? 100만 원을 넘을 수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많이 팔라고 하는 거예요, 한 상품을. 매출이 나와주면 순수익 조절이 가능합니다. 내가 10,000개 팔던 걸 5,000개로 줄여서 순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2만 개를
팔아버려서 수익률을 낮추더라도 순수익 자체를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기본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대출이라는 것도 또 나중에 레버리지도 가능한 거고. 근데 하루에 한두 개 팔리고 뭐 매출이 진짜 없는 상태에서 순수익을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어요. 그리고 순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반대로 뭡니까? 마진이 높다는 거겠죠. 마진이 높은 건 뭐예요? 판매가가 높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판매가를 높은 판매가로 팔 수 있게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던가. 그게 안 되면 소비자는 호구가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멍청해서 싸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진을 줄이는 이유가 뭘까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줄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나 쿠팡에서는 돈맥경화 많이 해소됐죠. 지금 선정산 더 빨라졌고 더 많이 해주고 있고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선정산이. 팔소싱에서 쿠팡에서 순이익 남기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라고. 본인이 이제 1번은 해봤는데 이익을 못 남겼다. 잘못된 방법으로 한 거겠죠. 2번은 뭐 주위에서 있었을 수도 있던가? 당연히 10명이라는 사업자가 쿠팡에 들어와서 그 10명의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당연히 성공보다는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쿠팡에서 어차피 1페이지 또는 상위 10개 안에서 구매가 끝나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수많은 판매자들의 물건은 안 팔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망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인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그 극히 드문 그 길을 가려는 겁니다. 그 극히 드문 사람이 되자. 여기 내가 있지 않느냐. 그 극히 드문 사람이 되면 돼요. 극히 드문 사람이. 맞아요.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죠. 맞다. 극히 드물다. 근데 그 극히 드문 사람이 우린 다 모여있다. 그럼 이게 극히 드물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 영역을 가봐야 됩니다. 내가 강남을 가봐야 와 이렇게 세상에 부자가 많고 좋은 차가 많구나를 느끼는 거지. 내가 이 시골에 있고 여기에 갇혀있으면 내가 보는 게 다라는 거예요. 이 시야가. 그걸 깨야 돼요. 저는 그걸 깼어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고 저를 낮추는 거거든요. 월에 1억 이상 버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저는 그걸 봐버렸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아직 그걸 못 보니까 제가 엄청난 존재 같고 이게 대단해 보이는 거지 사실은 별거 없다. 강남 가면 별거 없다. 너무 많다. 팔 가져와서 저기 돈이 온다는 게 말이 돼? 저거 답을 수 있는 거잖아. 야 남이 사서 더 싸게 팔고 이렇게 하면 차별점이 없는 거 아니냐. 반대로 생각해보면 돼요.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도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필요한 물건을. 그럼 항상 다 비교해서 똑같은 물건을 찾아가지고 제일 싼 물건을 항상 삽니까? 여러분이 사는 물건 한번 집에 가서 다 둘러보면 사실은 다 세상에 다 있는 거 다 비슷해요. 예를 들면 진짜 하다못해 집에 들어오면 일단 손부터 씻죠? 손 세정제 쓸 거 아닙니까? 비누를 쓰든. 그게 여러분 대한민국에 제일 싼 겁니까? 제일 나는 합리적인 걸 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냥 내가 좋아서 이 브랜드 뭐에 끌려서 또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쿠팡에서 그냥 산 거고 손 씻었으면 돌아서 뭐예요? 손 말리죠? 수건? 수건 어디서 사세요? 중국이 제일 싸거든요. 중국에서 사오시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 다 다르잖아요. 수건 200g에 얼마인지 알고 사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손 씻고 나서 뭐 하나요? 이제 샤워하죠? 샤워할 때 쓰는 바디워시부터 드라이기, 내가 쓰고 있는 모든 용품들. 집에 나갈 때 슬리퍼 그럼 1,000원짜리 신어야지. 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만원짜리 왜 신나요? 이건 이런 특징 때문에 또는 뭐 디자인이 예뻐서 편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은 슬리퍼를 신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똑같아요. 상품도 똑같은 상품을 갖고 와도 결국은 다 똑같아요. 우리 손세정제도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가 다를까요? 물티슈도 다 똑같습니다. 약간의 성분 차이만 있는 것 뿐이지. 저희는 딱 그 틈을 파고 들자는 거죠. 똑같더라도 다르게 보이던가 약간만 변형을 해서 다르게 팔고 그걸 소비자가 그 가격에 납득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선택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상위 1페이지 안에서 대부분 다 끝난다. 그럼 거기에 그런 계획을 한 상품을 갖다만 놓으면 우리는 선택을 받는 거고 선택을 잘 받으면 돈을 버는 거고요. 못 받으면 왜 못 받았는지 분석해서 개선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 무한 반복입니다. 사실 하나 더 덧붙이면 보통 우리가 고기 먹으러 가자 하면 무슨 고기 떠오르시죠? 그쵸. 삼겹살. 갑자기 뒷고기 아니면 뭐 염소고기 뭐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 삼겹살이 제가 말하는 큰 시장이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고 고기 하면 딱 떠오르는 건 삼겹살이잖아요. 삼겹살집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고기 먹자고 하면 그래서 삼겹살집이 더 많은 거고요. 그 중에서 장사가 잘 되는 삼겹살집도 있지만 당연히 안 되는 삼겹살집도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런 특수한 고기들은 주로 먹진 않아요. 가끔 먹거나 한번 먹고 안 먹거나. 그래서 이런 곳을 가지 말고 삼겹살집 같은 상품을 우리는
론칭하자는 겁니다. 나는 좀 차별화하고 싶은데 뒷다리 이런 거 팔면 안 되냐? 돼요. 뒷고기랑 염소고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삼겹살집 하나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뒷고기랑 염소고기도 하면 여기서 했던 경험을 가지고 얘를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시나 여기가 잘 안 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얘를 또 더 잘 살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작은 시장 상품 있습니다. 합니다. 돈이 나옵니다. 당연히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시장만 해라는 아닌 거예요. 작은 시장도 돈이 되면 해야죠. 왜 안 해요? 왜 안 해? 근데 베이스는 우리가 하나 깔고 가자는 겁니다. 여기서 중간만 해도 사실 여기서 1등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상방이 너무나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로 베이직한 거 하나 깔아두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찾아서 접목을 시켜보자 이겁니다. 아까 말했던 삼겹살집을 오픈을 하면 일단은 올 거 아닙니까, 손님이. 왜냐면 너무 대중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볼 거고 먹으러도 볼 거고, 삼겹살집은 그런 존재니까 특수한 거 하면은 그거에 맞는 사람만 올 거 아닙니까. 그럼 또 알려야 돼요. 사실 그 오프라인 이해하면 쉬울 것 같긴 해요. 야, 삼겹살집 저기 열었다는데 한번 가보자, 좀 먹어보자, 좀 맛있대. 야, 근데 염소고기 오픈했다는데 가보자. 먹을래? 이러면 사실 안 가거든요. 잘 남들과 비슷하거나 같은 걸 저는 파는 걸 추천하는데 일부러 남들과 다른 걸 가져오더라고요. 왜 가져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본인 생각입니다. 이 쿠팡은 항상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잘 판다는 거는 그 디자인이 인기가 많고 그런 걸 원한다는 답안지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 답을 꺾는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이런 게 잘 팔리니까 이런 것도 잘 팔릴 거야 라면서 이제 본인의 의사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서 사람들은 그걸 선택 안 해서 안 사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 블랙 색상만 원하는 상품인데 갑자기 혼자 옐로우나 레드를 출시하면서 이게 먹힐 거다 라는 거죠. 이런 게 좀 위험하다. 자동차도 대부분 블랙, 실버, 화이트가 주인데 아니야, 레드가 한 명도 없네, 그러니까 내가 레드를 출시해야겠다 인데 사실 없잖아요, 도로에. 1번은 그런 거. 2번은 자동차 하면 보통 문이 4개고 바퀴도 4개여야 되는데 6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바퀴가 6개면 더 안정적이고 문도 6개면 더 많이 타고, 그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어차피 하게 냅두면 되거든요. 그래, 새로운 시장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새로운 도전인데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잘 되면 따라가면 돼요. 근데 대기업도 웃긴 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신제품을 누가 내면 상황을 지켜보다가 잘 되면 바로 다 달려듭니다. 바로. 예를 들면 옷소몰이뮨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옛날에 누군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안 하다가 옷소몰이 대박이 나니까 동아제약이면 뭐며 제약회사들이 그거 다 따라서 만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다 돈 벌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옷소몰이 망했나요? 아니요. 더 잘 되죠. 걔들도. 시장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옷소몰이 되면 안 되고 누군가 해놓은 걸 보고 빠르게 거기에 합류해서 뭐라고 해야 할까, 떨어지는 콩국물을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가 거의 없죠. 이미 된 사람을 보고 가는 건데. 그거를 좀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무슨 약간 좀 베끼는 거 아니야? 나만의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대기업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돈 버는 길이라니까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선구자가 되려 하지 마라, 제발. 세상에 뭔가를 내놓으려고 하지 마라. 이커머스는 그런 게 아니다. 무슨 세상에 내가 도움을 주고 이롭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대신 뭐 사기를 치면 안 되겠죠. 무슨 너무 안 좋은 상품을 막 과대 포장해서 허위 광고하고 이건 잘못된 거지만, 제가 아까 그때 품질 얘기도 한 게 우리 가족을 줘도 괜찮을 정도의 품질이면 되는 정도다. 싸게 사온 것도 내 노동인 거고 내가 여기서 포장도 해서 보내고 한 거 다 노동이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지. 그거를 뭐 안 좋게 생각할 게 있나? 우리가 치킨 시켜 먹어도 치킨값 2만 원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튀기고 배달하면서 한 노력을 다 주는 건데, 돈으로.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에 대해 혹시라도 죄책감을 가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근데 절대 이커머스 하면 안 돼요. 그게 왜 미안한 일인 겁니까? 나의 생각을 넣지 마라. 답은 나와 있다 이미. 신고 막 당하고 그런 얘기. 저는 좀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계정 정지 하나 당해가지고. 그거는 약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알고 대비해서 최대한 막는 거고, 사실 잘 파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노출이 많이 되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다 맞으면서 좀 잘한 케이스고, 그래서 이제 이 지인들은 저의 그런 사례를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미 다 방어를 해놔서 적은 거라고 보는 거고요. 노출 정지라든지 뭔가 그런 사례들이 한두 번씩은 다 있습니다. 그걸 또 공유해주면 저는 또 그걸 피할 수 있는 거고, 이 친구 덕분에. 사업을 원래 모든 사업이 하다 보면 어떠한 예기치 못한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는데 그걸 해결하는 게 대표인 거고 사업인 거지, 희박한 확률 때문에 도전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건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고 겪어 나가면 성장통인 거지. 그 또한도 제가 이제 이미 많이 겪어봤으니까 최대한 많이 사례를 알려드려서 좀 덜 겪게끔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되게 어이없는 경우로 정지
노출이 되는 사례도 최근에 있었어가지고 보통 상세 페이지 상단에 우리가 로켓그로 쓰니까 로켓 배송 하면서 로켓 배송 그 마크 같은 거 다른 경우들 있거든요.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 근데 이게 최근에 상품 노출이 정지됩니다. 왜 정지됐냐고 사유를 봐봤더니 쿠팡에서 상표권 침해로 나를 신고한 거예요. 로켓이란 단어 우리 이거 상표권 등록돼 있거든. 정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좀 억울하고 짜증나고 화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판매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안 팔리는 판매자들이 있는 거면 내가 그걸 뚫어내고 이용해서 어쨌든 쿠팡이 망하진 않을 거고 어쨌든 돈 버는 사람 계속 생겨날 건데 역으로 이용하면 되지. 일하면서 힘든 건 없어요? 나태해질 수 있다? 또 단점인 것 같아요. 나태해지는 경우가 되려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장점 때문에 그런 건데 아까 말했듯이 스트레스도 많이 없고 직원도 필요 없고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근데 수익은 나오고 이게 생각했던 게 현실이 되니까 좀 달콤함을 즐기는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무리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직원을 뽑지 않아도 돌아가니까 이 뽕에 취하면 출근을 이제 그때부터 좀 안 하게 되고 런칭도 좀 더뎌지게 되고 돈도 좀 편하게 쓰게 되고 여기에 익숙해져서 발전하지 못하고 머문다든지 머물게 되면 사실 내려옵니다 분명히. 왜냐면 새로운 판매자들은 계속 생겨나는데 이 판매자들과 계속 경쟁해주고 싸워줘야 되는데 나는 그냥 고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사례를 좀 많이 종종 봤습니다. 저 또한 그랬던 시절이 또 있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머리를 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잠깐 그때 연말에 좀 그 뽕에 취했었어가지고. 저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긴 하죠. 스트레스 없는 일은 없는데 제가 말하는 스트레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1번은 저도 뭐 직장 생활을 짧게 해봤지만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계속 마주치잖아요. 사람 때문에 보니까 회사 그만두는 경우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이커머스는 사람 간의 스트레스 받을 일은 사실 적다. 그 부분은 전 되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지 내 사업이 좀 어떻게 구상해야 될지 아니면 좀 매출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스트레스를 말하는 거지. 저도 사람 때문에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영업직도 했었고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 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 돈 줘? 애초에 회사를 들어갔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부터 해서 막 상사가 또 뭐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출근? 막 내가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벌써 스트레스 받잖아요. 일요일 저녁만 오면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직장인들은 다음날 출근 때문에. 보통 이제 이 업을 하시는 분은 다 1인 사업이 될 거니까 사실은 내 맘대로 출근해도 되는 거고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봐도 되는 거고 이런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 그래서 스트레스 없이 할 수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덜하다. 단점이 딱히 없어요. 저는 없다고 뭐 아예 없어요. 심지어 이거 저는 또 상품 계획 소싱을 잘하면 리스크가 거의 제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오는 것 자체가 이미 리스크가 있지만 원가에 다 떨 수 있거든요. 진짜 최악의 경우에 그 방법까지 다 알고 있어서 없어요. 단점이 뭐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걸 하고 있죠. 월 차려서 지금 갑자기 월 3천 되게 생겼어요. 지금. 진짜요? 이대로 간다면 어제 하루 약 90 정도 번 것 같습니다. 너가 이런 맵이다 너가. 제가요?